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지리산 산길. 세차게 쏟아지는 비가 낡은 구급차의 와이퍼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길 위에서 갑자기 번쩍이는 헤드라이트 불빛 속으로 거대한 그림자가 뛰어들었습니다. 끼익, 타이어가 찢어지는 비명과 함께 차가 멈췄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젊은 간호사는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열었습니다. 빗물과 흙탕물, 그리고 비릿한 피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그녀가 마주한 것은 바로 고통스럽게 숨을 몰아쉬는 거대한 한국 호랑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호랑이의 불룩한 배와 절박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생과 사의 경계에 선 어미 호랑이의 마지막 사투, 그리고 그 운명에 휘말리게 될 한 여성의 이야기가 바로 이 빗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수진. 그녀는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작은 보건진료소에서 일하는 유일한 간호사였습니다. 대도시의 화려함 대신 산의 정기를 사랑했던 그녀는 국립공원 관리인으로 평생을 바친 할아버지 김민준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자연과 함께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산의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어떤 풀이 약이 되고 어떤 버섯에 독이 있는지, 동물의 발자국을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읽는 법까지. 수진에게 지리산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어머니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온 삶의 터전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롭기만 하던 산골 마을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지역 유지의 아들인 최강민이 이끄는 불법 개발과 밀렵이 성행하며 사는 조금씩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진과 할아버지는 산을 지키려 애썼지만 돈과 권력 앞에 그들의 노력은 미약하기만 했습니다. 수진아, 위험하다. 어서 차에 타. 운전석에 있던 동료 이현우가 소리쳤지만 수진의 발은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온통 거대한 호랑이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핏물이 섞인 흙탕물 위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호랑이의 옆구리에는 끔찍한 총상이 선명했습니다. 밀렵군의 소행이 틀림없었습니다. 수진은 의사가운 주머니에서 떨리는 손으로 소독용 장갑을 꺼내 꼈습니다. 직업적 본능이 공포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 이건 그냥 호랑이가 아니야. 곧 새끼를 낳을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혔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위협적인 으르렁거림 대신 마치 도움을 구하는 듯한 깊고 슬픈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어미와 새끼 모두를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거대한 생명체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세상은 오직 그녀와 호랑이, 그리고 거친 숨소리만이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수진은 호랑이와 눈을 맞추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아가. 내가 도와줄게. 무서워하지 마. 마치 그녀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호랑이는 잠시 경계를 푸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고통의 파도가 다시 밀려오자 거대한 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땅을 긁었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호랑이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한 청과 함께 강렬한 생명의 태동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구급차로 달려가 출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 도구와 담요를 챙겨왔습니다. 이현우는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그녀의 지시에 따라 손전등을 비추며 도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벌이는 필사적인 사투였습니다. 도시의 어떤 응급실보다도 더 긴박하고 절실한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은 땀과 빗물로 범벅이 된 채 오직 눈앞의 생명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냈고 마침내 작은 생명체가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작고 축축한 아기 호랑이가 3마리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마리는 이미 숨이 멎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마지막 남은 1마리를 조심스럽게 담요로 감쌌습니다. 미약하지만 분명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기 호랑이를 품에 안자 새끼는 가늘고 희미한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어미 호랑이는 기적처럼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힘겹게, 아주 힘겹게 고개를 들어 자신의 새끼를 향해 코를 뻗었습니다. 수지는 두려움을 잊고 새끼를 어미의 얼굴 가까이 데려다 주었습니다. 어미는 거친 혀로 새끼의 몸을 한번 핥아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어미의 눈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거대한 몸은 서서히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산의 왕이었던 위대한 생명은 그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수지는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품 안에서 꼼지락거리는 작은 생명의 온기만이 이 비극적인 밤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수진아, 이걸 어쩔 거야. 당장 공원 관리소에 신고해야 해. 현우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상태로는 관리소로 가도 살아남지 못할 거야. 너무 약해. 그녀는 갓 태어난 새끼 호랑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일단 우리 집으로 가야겠어. 할아버지가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현우 씨, 오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줘. 제발. 그녀의 간절한 눈빛에 현우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진을 맞이한 할아버지 김민주는 손녀의 품에 안긴 작은 생명체를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산에서 보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수진은 울먹이며 밤사이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없이 따뜻한 물을 두고 젖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꾸중이나 비난 대신 그는 손녀의 무모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먼저 보듬어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 녀석 어미의 마지막 힘을 받고 태어났구나. 산의 정기를 이어받은 놈이야.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아기 호랑이의 몸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수지는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우유를 데워 젖병에 담았습니다. 아기 호랑이는 처음에는 젖병을 빨지 못하고 낑낑거리기만 했습니다. 수지는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이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마침내 작은 입이 젖꼭지를 물고 힘차게 빨기 시작했을 때 수진과 할아버지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아기 호랑이는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푹신한 집 바구니 안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수진은 녀석에게 태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크고 굳건한 산처럼 늠름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낡은 산장의 작은 방 안에는 작은 생명을 지켜낸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태산을 지키기 위한 험난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태산이는 놀라운 속도로 자라났습니다. 처음에는 수진의 손바닥만 하던 녀석이 몇 달 만에 늠름한 강아지만 한 크기가 되었습니다. 녀석은 수진을 어미처럼 따랐습니다. 수진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장난스럽게 그녀의 발목을 물거나 무릎에 앉아 잠이 들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태산이를 볼 때마다 흐뭇하게 웃으면서도 얼굴 한편에는 깊은 수심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태산이는 애완동물이 아니다. 언젠가는 산으로 돌아가야 할 녀석이야. 사람 손에 너무 익숙해지면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할아버지의 말은 늘 무거운 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수진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태산이와 정이 깊어질수록 이별의 순간을 상상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낮에는 수진이 일하러 간 사이 할아버지는 태산이를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사냥하는 법과 야생의 냄새를 익히게 하는 등 그만의 방식으로 야생 적응 훈련을 시켰습니다. 수진이 태산이를 돌보는 동안 마을에서는 최강민의 행패가 날로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권력을 등에 업고 마을 처녀들에게 수시로 접근하며 괴롭혔습니다. 수진 역시 그의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강민은 틈만 나면 수진에게 접근해 값비싼 선물을 건네거나 저속한 농담을 던지며 환심을 사려 했습니다. 수진은 그때마다 차갑게 그를 외면했지만 강민은 포기할 줄 몰랐습니다. 박수진,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몰라. 이 동네에서는 내가 왕이야. 그의 집요함은 점차 위협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료소에서 퇴근하던 수진의 앞을 강민이 술에 취한 채 막아섰습니다. 수진아, 오늘 나랑 좋은 데 좀 가자. 그가 비열하게 웃으며 수진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수진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덮쳤습니다. 이거 엔와, 놓으란 말이야.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자 최강민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추악한 분노가 드러났습니다. 네가 감히 날 거절해? 그는 수진을 길가의 자작나무 숲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수진은 절망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강민은 그녀를 거칠게 땅으로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있으면 곱게 끝내주지. 그가 역겨운 숨을 몰아쉬며 수진의 위로 몸을 덮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숲의 어둠 속에서 땅을 울리는 낮은 포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민이 놀라 주춤하는 사이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주황색과 검은색 줄무늬의 거대한 형체가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산이었습니다. 어느새 훌쩍 자라 중형견보다 더 큰 몸집이 된 태산이는 분노로 이빨을 드러낸 채 강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마도 수진을 마중 나왔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 모양이었습니다. 태산이는 강민의 어깨를 향해 앞발을 휘둘렀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이 강민의 옷을 찢고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으악! 찢어지는 비명과 함께 강민이 나뒹굴었습니다. 태산이는 강민을 완전히 제압한 뒤 그의 위에서 으르렁거리며 수진을 보호하듯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직 어린 호랑이였지만 그 위세는 산의 왕 그 자체였습니다. 겁에 질린 강민은 피를 흘리는 팔을 붙잡고 비틀거리며 도망쳤습니다. 수진은 공포와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산이는 그녀에게 다가와 걱정스러운 듯 얼굴을 핥아주었습니다. 수진은 태산이의 목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태산이가 자신을 구해준 것은 고마웠지만 동시에 끔찍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일은 절대로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최강민은 이 굴욕을 결코 잊지 않을 테니까요. 평화롭던 시간은 이제 끝났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강민의 아버지가 성난 얼굴로 경찰과 함께 할아버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당신 집에서 키우는 맹수가 내 아들을 공격했소. 당장 그 짐승을 내놓으시오. 이건 살인 미수야. 그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 기세였습니다. 강민은 팔에 붕대를 감은 채 억울하다는 듯 연기를 하며 아버지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나서서 강민이 먼저 자신을 해치려 했다고 항변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권력자의 아들과 힘없는 간호사.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믿을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법적으로 야생동물을 개인적으로 사육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태산이를 동물원으로 보내거나 최악의 경우 사살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수진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결국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오고 만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헛간에 숨어있는 태산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산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녀의 눈물을 핥아주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좁은 철창에 갇혀 평생을 살아갈 태산이의 모습을 상상하자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태산이에게 죽음보다 더한 형벌일 것이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조용히 헛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보내줘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싫어요, 할아버지. 태산이를 그렇게 보낼 수는 없어요. 동물원 철창이 태산이의 집이 될 수는 없다. 저 녀석은 산의 아이다. 산으로 돌아가야 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가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은 할아버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산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결심했습니다. 태산이를 그가 태어난 곳, 자유로운 야생으로 돌려보내기로. 그날 밤 할아버지와 수진은 태산이를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달빛만이 그들의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가장 깊은 계곡, 할아버지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장소였습니다. 수진은 태산이의 목에 걸어주었던 작은 방울을 풀어주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의 위치를 알려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태산아, 이제 가야 해. 여긴 이제 위험해. 더 깊은 곳으로 가서 다시는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돼. 알았지? 수진은 태산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울먹였습니다. 태산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그녀의 손을 핥으며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태산이의 엉덩이를 가볍게 밀며 소리쳤습니다. 어서 가거라. 뒤돌아보지 말고. 마침내 태산이는 무언가 결심한 듯 마지막으로 수진을 한번 돌아보고는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주황색과 검은색 줄무늬가 숲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수진은 눈물이 시야를 가릴 때까지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태산이가 떠나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삶은 다시 예전처럼 단조로워졌지만 마음 한구석은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최강민은 그 사건 이후로 수진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지만 가끔 마주칠 때마다 증오가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은퇴를 앞두고 자신의 뒤를 이을 젊은 공원 관리인 이현우에게 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전수해주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태산이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준 믿음직한 청년이었습니다. 수진은 그런 현우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할아버지는 정기 순찰을 위해 깊은 산속에 있는 대피소로 떠났습니다. 하루면 돌아오시겠다던 할아버지는 다음 날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산의 지리에 누구보다 밝았지만 연세가 많으신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할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없자 수진의 불안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이현우에게 달려갔습니다. 현우 씨, 할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으세요. 산에서 길을 잃으실 분이 아닌데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수진의 말을 들은 현우의 얼굴도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일단 진정해요. 수진 씨. 제가 아는 모든 길을 동원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는 즉시 수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도 같이 갈래요. 할아버지가 가실 만한 곳은 제가 더 잘 알아요. 현우는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함께 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둘은 간단한 비상식량과 구급상자, 그리고 무정이를 챙겨 낡은 SUV에 몸을 싣고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평화로운 산의 풍경이 그날따라 유난히 스산하게 느껴졌습니다. 차량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지점에서부터는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현우는 능숙하게 길을 살피며 앞장섰습니다. 한참을 가던 그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수진 씨, 이리 와서 이것 좀 봐요. 길가에가 잘려나간 나뭇가지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구역은 벌목 금지 구역인데 마치 대형 트럭이 지나간 것 같아요. 불법 벌목꾼들일지도 몰라요. 현우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숲 저편에서 희미하게 기계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전기톱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실종이 저들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현우는 수진에게 몸을 낮추라는 신호를 보내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소리를 따라 다가간 곳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십 년은 족히 되었을 거대한 나무들이 무참히 잘려나가 있었고 건장한 남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목재를 트럭에 싣고 있었습니다. 명백한 불법 벌목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휘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최강민이었습니다. 수진은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현장의 한쪽 구석, 커다란 나무에 할아버지가 의식을 잃은 채 묶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범죄 현장을 목격했다가 붙잡히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분노와 공포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현우는 재빨리 수진을 끌어당겨 덤불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수진 씨, 여기서 기다려요. 내가 어떻게든 할아버지를 구해올게요.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산을 내려가서 신고해야 해요. 알았죠? 현우는 비장한 표정으로 말하고는 몸을 낮춰 벌목꾼들의 눈을 피해 할아버지가 묶인 곳으로 조심스럽게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현우가 건네준 작은 쌍안경으로 현장을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현우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마침내 할아버지가 묶인 나무 뒤편까지 접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가 막 할아버지의 밧줄을 풀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최강민이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챘는지 할아버지가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대로라면 두 사람 모두 발각될 것이 뻔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수진은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반대편 숲을 향해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호! 그것은 공포를 이기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벌목꾼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가 난 쪽으로 쏠렸습니다. 최강민도 놀라 그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틈을 타서 현우는 재빨리 할아버지의 밧줄을 풀어냈습니다. 수진은 자신이 미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나뭇가지를 밟아 소리를 내며 차를 세워둔 방향으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저 여자 잡아. 최강민의 고함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수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시간을 버는 만큼 할아버지와 현우가 탈출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오직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 멀리 그들이 타고 온 SUV의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지막 힘을 쥐어짰습니다. 마침내 채 도착한 수진은 운전석 문을 열고 뛰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기 위해 키를 꽂으려 했지만 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비상 상황을 대비해 키를 뽑아간 것이었습니다. 절망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바로 그때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찾나, 아가씨? 창밖에는 벌목꾼 중 한 명이 서서 차 키를 흔들어 보이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동료에게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잡았다, 차 앞에서. 곧이어 최강민을 포함한 나머지 무리들이 현우와 할아버지를 총으로 위협하며 끌고 나타났습니다. 결국 모두 붙잡히고 만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절망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꼴 좋다, 이 발칙한 것들. 최강민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이 늙은이는 방해가 되니 먼저 보내드리고 저놈도 처리해야지. 그리고 넌 내가 특별히 마지막까지 아주 재미있게 놀아주마. 우리 직원들 모두 함께 말이야. 그의 말에 주변 남자들이 역겨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수진은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의 시선은 강민이 아닌 그의 등 뒤 어두운 숲을 향해 있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존재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뭘 봐? 최강민이 신경질적으로 뒤를 돌아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숲의 정적이 찢어지는 듯한 천지를 울리는 포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수진이 꿈에서도 그리던 주황색과 검은색 줄무늬. 바로 완전히 성장한 태산이었습니다. 몇 달 사이에 녀석은 위험 있는 산의 제왕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분노로 번뜩이는 두 눈은 오직 최강민을 향해 있었습니다. 태산이는 땅을 박차고 번개처럼 뛰어올라 육중한 앞발로 강민을 후려쳤습니다. 크악! 비명과 함께 강민의 몸이 종잇장처럼 날아가 트럭 아래로 처박혔습니다. 갑작스러운 맹수의 출현에 벌목꾼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태산이는 멈추지 않고 포효하며 무리의 한가운데를 휘저었습니다. 그들은 겁에 질려 총을 쏘아댔지만 흥분한 호랑이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나갔습니다. 대혼란이 벌어진 틈을 타 현우와 할아버지는 재빨리 벌목꾼들을 제압하고 그들의 총을 빼앗았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잠시 후 현장에는 신음하는 벌목꾼들과 그들을 겨누고 있는 현우, 그리고 모든 것을 압도하는 존재감으로 서 있는 태산이만이 남아있었습니다. 피비린내와 화약 냄새, 그리고 짐승의 거친 숨소리가 뒤섞여 기묘한 정적을 만들었습니다. 태산아,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태산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맹수의 눈이 아닌 어릴 적 자신을 돌봐주었던 어미를 바라보는 듯한 깊고 그리움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산이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와 거칠지만 따뜻한 혀로 그녀의 손을 한번 핥아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태산이는 마지막으로 수진을 한번 돌아본 뒤 다시 숲의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최강민과 그의 일당은 현장에서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의 범죄 행각은 낱낱이 밝혀졌고 불법 벌목뿐만 아니라 온갖 비리를 저질러온 그의 아버지 역시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호랑이의 출현을 믿지 않았지만 현장에 남은 선명한 발자국과 증거들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지리산에 수호신이 나타나 악당들을 벌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수진의 할아버지는 그 일을 계기로 완전히 은퇴하여 편안한 노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서로를 지켜준 수진과 현우는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고 이듬해 봄 산의 축복 속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지리산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아무도 태산이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진과 현우 그리고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산이가 저 깊은 산 어딘가에서 자신의 왕국을 다스리며 잘 살고 있다는 것을. 할아버지는 가끔씩 아무도 모르게 산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태산이와 처음 만났던 계곡의 커다란 바위 위에 큼직한 고깃덩어리를 놓고 오곤 했습니다. 그것은 말없는 감사와 그리움의 표시였습니다. 어느 맑은 날, 수진과 현우는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새로운 발자국들을 발견했습니다. 커다란 호랑이 발자국 옆에 작고 귀여운 아기 호랑이의 발자국들이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태산이가 새로운 가족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보았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남긴 마지막 생명이 이제는 지리산의 새로운 희망이 되어 대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산은 그렇게 스스로를 치유하고 생명의 약속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수진과 현우에게도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와 부모를 닮아 산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주말이면 가족은 함께 산에 오르며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진은 아이에게 호랑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엄마를 잃었지만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살아남아 숲의 진정한 왕이 된 용감한 호랑이 태산이의 이야기를.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덧 노쇠한 할아버지는 툇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는 손주에게 가끔씩 말했습니다. 이 산에는 말이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아주 특별한 친구가 살고 있단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산을 아끼고 사랑해야만 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부심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산이와의 인연은 그들 가족에게 잊을 수 없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마을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최강민 일당이 사라진 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불법 개발 계획은 백지화되었고 그 자리에는 국립공원에서 조성한 생태공원이 들어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수진과 현우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산을 청소하고 야생동물 보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노력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한때 이기심과 불신이 가득했던 마을은 이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보건진료소에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며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해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태산이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 온 산이 하얗게 눈으로 뒤덮인 날이었습니다.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태산이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이 추운 겨울을 잘 나고 있을까? 배는 굶지 않을까? 그녀는 현우와 함께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신선한 고기를 챙겨 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걷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약속의 장소인 계곡 바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바위 위에는 이미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보답이라도 하듯 때 갓 잡은 싱싱한 꿩 한 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산이가 그들의 마음을 알고 먼저 다녀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내려놓고 꿩을 조심스럽게 챙겨 돌아왔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그들은 분명히 서로 교감하고 있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경계를 넘어선 깊고 끈끈한 유대감이었습니다. 수지는 문득 모든 것이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비 내리던 밤, 어미 호랑이를 만난 것도, 태산이를 구해낸 것도, 그리고 태산이가 다시 나타나 자신들을 구해준 것도, 어쩌면 산이 위기에 처한 자신을 구하기 위해 가장 용맹한 아들을 보낸 것일지도 모른다고.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산의 의지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그녀는 더 이상 태산이를 그저 한 마리의 동물로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태산이는 그녀에게 가족이었고 친구였으며 지리산의 살아있는 영혼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가, 저 산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단다. 그러니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해. 아이는 엄마의 말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웅장한 산을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몇 년 후 국립공원 연구팀이 지리산 일대에 설치한 무인 카메라에 놀라운 영상이 포착되었습니다. 위풍당당한 수컷 호랑이가 암컷, 그리고 여러 마리의 새끼들과 함께 눈밭을 거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십 년 만에 한국 호랑이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을 확인하고 흥분했습니다. 이 소식은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며 환호했습니다. 수진과 현우, 그리고 할아버지는 TV 화면에 나온 늠름한 호랑이가 태산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기쁨이었습니다. 수진이 살려낸 작은 생명 하나가 이제는 멸종 위기에 처한 종족의 희망을 되살리는 거대한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품에 안겨 잠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명의 소중함과 위대함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태산이의 이야기는 이제 지리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등산객들 사이에서는 깊은 산속에서 가끔씩 신비로운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무서워하기보다는 산의 정령이 내는 소리라 여기며 경외심을 가졌습니다. 수진의 가족은 여전히 그 산 아래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백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영혼은 지리산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되어 가족의 곁을 지키고 있을 것이라 모두가 믿었습니다. 수진과 현우는 이제 중년이 되었고 그들의 아이는 늠름한 청년으로 자라 부모님의 뒤를 이어 산을 지키는 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키는 이 산 어딘가에 그들의 가장 오래되고 든든한 친구 태산이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인연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만들어낸 기적은 한 생명을 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병든 공동체를 치유하고 멸종 위기의 희망을 되살렸으며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수진이 내민 작은 손길이 거대한 산의 마음을 움직였고 산은 가장 위대한 아들을 보내 그 은혜에 보답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지, 그리고 생명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간과 동물의 가장 아름다운 교감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